이 시간에는 프로이드가 가졌던 지형학적 관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러 조직 원리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이드가 무의식에 대한 인식을 가진 후에 우리의 마음을 점점 잘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의 지형학적 모습, 그리고 개념적인 지형을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설명할 때 실질적인 어떤 지형, 산과 물이 있는 이런 우리의 지형을 바라보듯이 우리 마음의 개념적인 지형, 그리고 컨셉추얼 토파그래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의 지형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러한 지형학적 관점은 프로이드의 마음에 관한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마음의 지형은 대개 세 개 층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무의식 체제, 그리고 전의식 체제, 의식 체제. 우리 마음의 가장 아래층에 있는 게 unconscious system이죠. system unconscious라고 프로이드는 불렀어요. system unconscious가 맨 밑바닥에 있고, 이 밑바닥에 있는 층은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접근하고 싶어도 접근할 수 없는 가장 깊숙한 마음의 층이죠. 그리고 가장 맨 위층에 위치하는 게 시스템 컨셔스, 의식 체제죠. 이건 우리가 이미 의식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마음의 가장 외부의 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체제 사이에, 두 가지 체계 사이에 의식 체계와 무의식 체계 사이에 전의식 체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시스템 프리컨셔스라고 프로이드는 불렀는데, 여기에는 의식 체계와 무의식 체계, 이 모두에 접근할 수 있는 중간 지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층을 전의식 체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프로이드는 이것을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여러 작용들을 설명하고 싶어 했는데, 이 의식 체계, 무의식 체계, 전의식 체계가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지, 체계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형학적 체계는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드린 역동적인 어떤 관점과 서로 맞물려 있죠. 이 지형학적 체계는 단순한 지형학이 아니라 여기에는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임상에서 드러나는 꿈이나 말의 실수나 망각이나 어떤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를 내거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떤 무의식 체계가 다른 체계, 특히 전의식 체계로 침입한 결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어떤 무의식 체계가 전의식 체계로 침입에 들어온 것을 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게 트랜스퍼런스라는 개념이죠. 이러한 전이 개념은 요즘 프로이드가 후기에 주로 설명했던 전이에 대한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전이 개념은
어떤 과거의 주요한 대상에게 대해서 느꼈던 정서를 현재 분석가에게 전치하는 것을 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건 보통 테크니컬 트랜스퍼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크게 봐서 프로이드가 원래 사용했던 전이라는 개념의 하나의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코우도 이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무의식이 전의식으로 침입한 것을 전이라고 이해했던 점을 공감하면서 그 개념을 잘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자기의 이러한 체제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을 중심으로 한 마음에 대한 이해를 자기의 심리학을 초심리학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메타사이콜로지라고 불렀는데, 메타사이콜로지라고 부른 이유는 본인이 개발한 이 정신분석은 그 당시에 보통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보통은 어떤 마음의 심리의 현상학적으로 서술하는 것, 그런 레벨에 있었는데, 그 심리학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초심리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건 마치 물리학에서 초물리학이 구별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점에서 프로이드의 기본적인 이런 지형학적 모델은 코웃에게도 코웃의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자기 나름대로 좀 프로이드의 이론을 심화시키는데 이런 지형학적 모델을 철저하게 잘 설명하면서 그 다음 자기의 이론들을 개발해 나갑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 세계, 무의식 체계라고 하고 불렀던 시스템 언컨셔스에서 작용하고 있는 과정, 마음의 과정을 1차 과정이라고 불렀고, 전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과정을 2차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1차 과정은 보통 우리가 꿈을 꿀 때 경험하는 것처럼 비논리적인 세계죠. 모든 것이 생각만 해도 가능하고, 상호간에 서로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예스와 노가 구별되지 않는 이런 비논리적인 세계죠. 어떤 판타지의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 정신작용을 1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의식 속에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점에서 1차 과정과 크게 다르죠. 그런데 2차 과정, 2차 과정이 지배하는 전의식의 체계는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논리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본인이나 분석가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굉장히 큰 의문이죠. 이때 프로이드는 이것을 추론에 의해서 인퍼런스에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는데, 무엇으로부터 이런 추론이 가능한가? 무의식의 내용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1차 과정이 가지고 있는 힘이, 1차 과정이 속에 있는 어떤 힘이 억압장벽을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어떤 무의식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인텐서티가 강렬해서 억압을 일어나고 있는 이 장벽, 그걸 베리어, 나중에는 이걸 억압 장벽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동이 일어나는 경우. 또 하나는 심리적 속임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psychological trick, 정면으로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고 속임수를 통해서 말하자면 검열관의 눈을 피한다는 거. 이 장벽을 마치 프로이드가 꿈 분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초가 있는데 그 보초가 보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검열과 그래서 검열이나 보초가 보아서 이상하지 않게 위장된 형식으로 말하자면 unconscious wish라고 할까요? 무의식의 소망이 통과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꿈에서 보통 드러나는데 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실수나 이런 무의식적 현상이 발현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속임수를 통해서 위장돼서 무의식의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전의식으로 오게 되는데 이 표현을 요즘 우리가 편한 생각으로는 무의식의 내용, 무의식적 소망이 꿈의 경우에는 낮 동안에 있었던 어떤 사소한 것, 보통 낮 동안의 잔재라고 우리가 표현한 day residues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마치 낮에 있었던 어떤 것이 다시 생각에 떠오르는, 전의식에 떠오르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편승해서 무의식적 소망이 여기에 묻어서 통과한다는 얘기죠. 위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manifest dream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꿈인데 실제 latent dream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꿈의 의미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몽과 잠재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manifest dream이라고 하는 게 현재몽,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latent dream이라는 게 잠재몽이죠. 실제는 숨겨져 있는 의미. 이것을 찾는 게 꿈 분석이죠. 그래서 위장을 통해서 어떤 억압 장벽을 넘어왔는데 실제 데일리 레시듀 속에 데이 레시듀스라는 낮에 있었던 사소한 일을 통해서 꿈이 일어났지만 그 꿈 속에 숨겨진 무의식적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무의식적 소망을 찾아내는 것이 꿈의 해석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무의식적 소망이 낮 동안의 잔재를 통해서 전의식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이거 자체가 전이라는 얘기예요. 트랜스퍼런스죠. 이걸 프로이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invasion, intrusion of the unconscious into the preconscious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체계가 전의식 체계로 침범해 들어온 것이 트랜스퍼런스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의식 체계가 전의식 체계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또 달리 표현한다면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소망이나 판타지나 이런 것들이 억압했어야 됐던 위험한 소망이나 판타지가 위장을 통해서 전의식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 전의식 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우리가 꿈을 해석을 통해서만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위장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전의식으로 옮겨져 온 생각, 어떤 여기서 소망이나 환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과정을 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그래서 무의식에 있었던 것이
전의식, 요즘 얘기로 한다면 의식으로 무의식의 의식화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을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전이의 표현이 요즘은 또 좀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글 중에 전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그게 원래 고전적인 의미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전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임상 실제에서 치료자가 뚜렷한 어쩌면 프로이드가 봤던 중립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뚜렷한 존재로 우리가 우리를 너무 많이 드러내게 되면 전이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전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럴 가능성 때문에 프로이드가 어떤 우리의 중립적인 어떤 태도를 요구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석가가 실질적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내담자에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전이는 판타지의 세계이기도 하고 또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활성화돼서 의식 속으로 전의식을 통해서 의식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들인데 이게 과거의 정서가 움직여지려면 내가 과거의 대상인 것처럼 이런 착각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심리적인 속임수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까 꿈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건 사이컬라지컬 출입이 여기 필요한데 이런 출입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너무나 뚜렷한 대상, 개성이 강한 존재로서 분석가가 드러나게 되면 이런 전이가 무의식의 세계의 것들이 전의식으로 오는 이런 활성화, 어쩌면 자유현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어쩌면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이현상의 활성화죠. 오리지널이라는 의미에서 무의식에 있던 것이 전의식이나 의식으로 옮겨오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이의 개념을 명백하게 하고 무의식이 전의식으로 침입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 분석가나 상담자는 아까 낮 동안의 잔재처럼 낮에 있었던 어떤 낮에 지나가면서 거리에서 봤던 상점의 모습이나 낮에 만났던 난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거나 이렇게 잘 친숙하지 않은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비춰줘야 전이가 일어난다는, 마치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을 꾸어야 무의식이 전의식으로 접근하는데 어쩌면 우리 분석실 자체가 이러한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어쩌면 무의식이 활성화돼서 전의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때 분석가 스스로가 낮 동안에 보통 꿈에서 얘기했다간 낮 동안의 잔재처럼 내담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돼주어야 한다는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건 프로이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코엇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1차 과정 속에서는 소망 충족이 굉장히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바로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기다릴 수 없어서 이때는 플레저 프린시플이 작용한다고 그러죠. 어떤 욕동이 생기면 어떤 욕구가 생겨나면 그 욕구가 바로 채워져야만 된다 하는 게 1차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근데 2차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 원리가 적용된다고 그러죠. 지금 당장 그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이걸 참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걸 어떤 욕동의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리얼리티 프린시플, 현실 원리가 작용하는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는 플레서 프린시플, 그래서 쾌불쾌의 원리가 작용하지만 전의식 상태에서는 현실 원리가 작용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체계가 분리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 무의식에서 세계에 살 때 1차 과정의 흔적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죠. 어떤 분들은 딜루저랄한 세계에 산다고 하는 게 옴니펀턴스의 세계에 산다고 하는 것, 1차 과정 속에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 원리로 진입하지 못하고 1차 과정의 원리가 통하는 자기만의 내면 세계, 어떤 판타지 속의 세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그것도 어떤 분은 굉장히 사이카틱한 수준에 있고 어떤 사람은 보더라인 수준에 있고 어떤 사람은 뉴라틱한 수준에 있는데 이 현실 적응이라는 게 현실에 대해서 리얼리티 프린시플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가 하는 것은 이분의 발달 단계나 어쩌면 퇴행 단계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건 시스템 언컨셔스 속에는 1차 사고 과정이 작용하고 있고 시스템 프리컨셔스 전의식 체계 속에서는 리얼리티 프린시플 현실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과정 속에 많은 행동이 1차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행동이 그렇게 일어나고 사고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어린 시절에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보통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또 우리가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떤 욕구가 있을 때 항상 지나치게 충족이 일어난 지나친 충족이나 지나친 박탈이 있게 되면 판타지와 리얼리티를 구별해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적절한 정도의 어쩌면 최적의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이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 자체에 지나친 만족이나 지나친 박탈이나 이 두 가지가 다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현실 원리로 잘 발달해 나갈 수 없고 1차적인 사고 방식에 계속 머물게 하는 그래서 과대자기를 가지고 어쩌면 그 속에서는 과대자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판타지죠. 환상 속에서 환각이죠. 헐루시네이션이죠. 즉각 만족이라는 것은 아이는 뭔가 욕구가 있을 때 헐루시네이션에 의해서 환각에 의해서 만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느끼는데 그 상태 헐루시네이션에서 만족을 얻었던 그 상태가 어른이 돼서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분의 발달 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일단 이해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좀 더 이런 깊은 얘기들은 조금 더 프로이드나
여기 코어세 여기가 조금 더 진전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